잠재성이 높은 지역들 있잖아요. 네. 수도권 지역 중에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서울이 뭐 다 좋은 건 알죠. 뭐 안 좋은 데도 있고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좀 잠재성이 높은 네. 요건들을 가진 지역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로 따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잠재성이 큰 데가 동대문 정도는 네. 좀 잠재성이 큰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심권에 사실은 포함되는 지역은 아니죠. 동대문이 아니지만 동대문의 가치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개의 GTX가 만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단서죠. 네. 그거는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해서 GTX를 날린 서울시와 경기도 포함해서 동대문 쪽이 청량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가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보는 거죠. 야, 그렇기 의지가 때문에 포함됐다. 예, 다른 구들도 물론 좋고 다른 구들은 사실 좋은 데는 이미 많이 올랐죠. 특별히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오르지 않은 곳이 사실 이 동대문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 청량리역이 사실은 예전의 이미지가 워낙에 낙후된 이미지와 잘 아시겠지만 그 좋지 않은 어떤 그 장소성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창가라는 게 그렇죠. 있었죠. 예, 그렇긴 한데 예. 지금 현재 가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많이 발전하고 많이 뭐 이게 강남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네. 올라갔죠. 맞습니다. 예. 그 저도 옛날에 청량리 생각하면은 예. 거기에서 이제 기차 타고 뭐 MT 가려고 아, 청량리로 그렇죠. 가고 뭐 예. 그렇게 한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청량리가 옛날에 그 롯데하고 뭐 그 뒤쪽에 이제 사창가들이 밀집되고 해가지고 전농동 하면은 네, 아, 네. 거기 그렇죠. 이랬는데 예. 지금은 방금 말한 걸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구의 증가에 중요한 게 이제 인프라 계획이라든지 사회적 증가분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또 전용 뉴타운뿐만 아니라 지금도 네네. 정비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발전에 대한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거든요. 거기에 네네. 방금 말한 것처럼 네. 트라이앵글에 네. 겹치는 또 네네. 노선이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네요. 네네. 천지개벽을 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서울 말고 네네. 경기권에서는 좀 네. 입지 가치적 잠재력들이 네. 어느 지역들이 뭐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잠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어느 지역들이 조금은 네. 이런 평가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행정구역상이 서울 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어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뀔 때마다 규제가 심해지게 되면 수요가 탈서울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수요가 이전되는 곳이 서울과 붙어 있는 이 지역들이죠. 뭐 예를 들면 뭐 하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상 물리적으로 이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바로 다음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인구가 증가하느냐. 아까 뭐 대부분 증가한다고 했지만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보합세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 감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이면서도 인구가 과연 증가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사실 인구가 조금씩 느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증가분이죠. 네.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라서 인구가 뭐 신도시급으로 들어간다. 뭐 그러면 보통 한 7만에서 8만, 뭐 많으면 10만 이상씩 들어가게 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시 인프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 그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중첩시켜 봤을 때 모두 요건이 다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북쪽인데요. 고양시 창릉, 그다음에 이제 대곡, 이 대곡역이 있는 그쪽 지역이죠. 그냥 덕양구라고 이제 볼 수 네. 있는데 덕양구죠. 예. 이 GTX 들어온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GTX가 대곡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사항에 들어가는 GTX까지 다 합치면 이제 7중 역세권이 될 계획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도 북서부의 교통 허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중첩되게 되는 이 대곡 쪽. 대곡 역세권 개발. 그렇죠. 네. 예, 대곡 지식산업 역세권 예, 그 개발이 제가 이제 정치권 통해 가지고 들어본 바로는 그쪽에 대한 어떤 사실은 뭐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행정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행정처 의지가 좀 대단합니다. 거기가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행정처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보통 이제 LH나 국토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다 보니까 치받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들었던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대곡 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덕양구 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곳이 창릉이죠. 근데 제가 이 창릉 얘기를 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창릉에 대해서 뭔가 후발주자에 대한 약간의 견제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창릉 신도시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그 창릉 신도시 센터로 같이 들어오게 되는 이제 GTX A 라인과 그다음에 고양선이죠. 고양.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10만 이상 되는 신도시가 들어옴에 의해서 거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또 고양에서 거기를 이번에 도심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기본계획상? 예, 기본계획상 격상을 이제 도시 구조상 거기를 이제 도심으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급 효과랄까요? 예,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도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심에 걸맞는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인프라의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도시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도심이 된다? 이거는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울산인데 울산 울주군 거기도 그 뭐 그런 시기이긴 한데, 아무튼 사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큰 변화를 겪을 지역이다. 라는 관점에서 사실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일단 고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화정 옆에 바로 대곡이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도레오를 이제 좀 아파트 옆에 이제 창릉 신도시랑 그 GTX가 예. 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거기가 교통도 그렇지만은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불쌍한 동네라고 보거든요. 왜 불쌍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치여요. 왜냐하면은 김포에 물량에 치였고, 또 이제 물량이 이제 괜찮아지려면 또 파주에 치이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창릉에 치이고, 아니 물량이 이제 그러니까는 네네. 약간 좀 불쌍한 동네다. 나는 네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창릉이 오니까 그 창릉으로 상대적으로 견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물량이 쏟아지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습니다. 의해서 예, 그게 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릉은 교통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잘 되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또 네. 전망이 좀 좋을 거라고 이제 네.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비해서 예. 대곡도 가성비를 마찬가지로 현재 대비해서 네네. 굉장히 이제 발전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크다. 예. 예.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네. 지금 창릉 쪽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방금 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접경지 중에서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접근 가능할 만한 좋은 지역이 네.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남이라든지 아, 뭐 네네.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하남 있고, 예. 예. 하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서울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강동 쪽 가까운 지역, 송파 쪽은 사실은 뭐 접경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3기 신도시 쪽이긴 한데, 이미 이제 뭐 미사나 이런 쪽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아직까지 많이 집가가 오르지 않은 경우가 이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교산이죠. 그러니까 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를 보시면 안 되고 진척도나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됩니다. 네. 기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산의 최종 완성된 토지 이용 계획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쪽으로 유입되는 어떤 도시 철도라든지 GTX 라인과 3호선이죠. 그러니까 3호선, 송파 하남선, 그리고 GTX 라인과 3호선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기존에 완전히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하남 안에서도 현재 대비했을 때 가치가 제일 많이 오를 곳이 이제 교산 쪽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교산. 네네.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 이제 없는 게 그렇죠. 생산이 예, 예. 되어 버리니까는. 네네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교산이 이제 3기 신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교산이 3기 신도 중에서는 입지가 또 교산이 또 제일 저는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송파하고 바로 붙어 예, 있으니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급하신 얘기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가격들이 이미 지금 하남도 좀 많이 올라 있고 네네. 여러 군데 많이 지금 올랐다. 네네. 그러면은
접경지에서 약간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처럼 2차 밴드 형식으로 네네. 좀뭐 시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혀 아직 기미가 없거든요. 조금 이제 사람들이 거래가 일어나는 것도 있긴 한데 네네네. 뭐 시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좀 그 접경지라는 입장에서 네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사실 시흥은 서울과 직접 맞닿아 있진 않죠. 네. 직접 맞닿아 있진 않고 뭐 부천이라든지 그냥 광명이라든지 안산 쪽에 이제 직접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몇 차례 콘텐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은 좀 특징이 있어요. 시흥은 도시 중심이 굉장히 좀 약한, 그러니까 프레임이 제대로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조금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본 계획상에서 예. 중심지가 있으면 거기가 네. 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프레임 허리가 좀 디스크가 약하다. 있다. 예. 디스크인 상태죠 지금 현재. 예. 뭐 평택도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뭐 시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시흥의 도심이 장현, 능곡 네. 있는 그쪽 센터 라인이고 서해선이 지나가 네.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그쪽은 형성이 도심으로 사실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북측에 뭐 은계라든지 그다음에 남측에 있는 뭐 시화 쪽이라든지 이쪽에 산단과 뭐 택지가 먼저 조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아닌 도시의 양 끝단이 먼저 발달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LH가 별도의 신도시들 택지 개발 지구들을 우후죽순으로 이제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난개발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도시 인프라도 다 이렇게 분산 처리돼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도시 철도가 사실은 센터를 통해서 조변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와서 한번 쓱 훑고 지나가는 소가 머리 할 듯이 그냥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각자의 택지 개발 지구들이 다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도시 인프라가 센터에 집중적으로 이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생활할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 시흥의 코어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코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놀까라고 했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월곶? 그렇죠. 월곶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월곶 아니면은 저 예. 백곶? 백곶. 근데 백곶까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불편해. 못 들어가요. 예. 그리고 백곶에서도 나가려 그러면 도심으로 들어가는 데만 버스로 막 한 40분씩 걸립니다. 30분, 40분씩 걸리고 목감까지 간다.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목감도 인프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다 없죠. 아니면은 저기 시흥은 오이도 쪽 그쪽으로 이제 네네. 갈 수 있잖아. 오히려 그쪽이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죠. 그쪽이 코어라고 보기에는 너무 코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상으로도 예. 거기가 코어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런 거점이 없어요. 거기는. 맞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실 저도 그쪽에 가서 뭐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식당들이 그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쫙 뭐 병원도 횟집 거기 있고, 있고 뭐 맛집 뭐 횟집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뭐 행정적으로의 어떤 도시 공동 시설이라든지 도시 인프라가 사실 거기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상권이 좀 들어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에 인구가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무튼 불편하다. 실제로 살아보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고전을 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은 길게 바라봤을 때는 경기도 안에서도 상당히 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향후 이제 월판선이 들어오고요. 신안산선. 신안산선 그다음에 동북 그 광역철도 있죠. 네. 동북 광역 예전에 구로선이라고 했던 몇 개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신천 은계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고 하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시흥시의 그 행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가 뭐냐면 이 강력한 도심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이번에도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시장님도 만나고 가서 이제 좌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월곶인데 월곶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3중 역세권 거기에다 월판선까지 더해졌을 때는 이제 4중 역세권 KTX가 정차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월곶 뒤에 사실은 지금 개발 가용지 그러니까 평지
그러니까 땅을 파서 뭐 산을 메꾸고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115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아, 월곶 주변 배우지를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월곶의 북동측이죠. 과거에 시와 염전이 있던 곳인데 그곳이 다 평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다 지금 현재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뭐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도 뭐 마음만 먹으면 풀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폐염전 부지가 사실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이 장현지구, 그러니까 도심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밀어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됐을 때 도심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거기다가 교통 인프라가 월곶에 다 집중되게끔 현재 계획상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되게 되면 현재 시흥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시흥이 될 텐데 문제는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교를 머릿속에서 해봤는데, 예전에 송도가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방금 그 말한 것처럼 간척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니까 그래도 인천에서 제일 그래도 그렇죠. 좋은 동네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시흥도 그런 코어 역할들을, 그런 개발 사업이나 지비 해제를 해가지고 네,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은 네, 그 네. 코어가 등장을 하면은 지금 이제 장현지구나 장곡동이나 요 능곡 그 위쪽으로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네, 네. 예, 조금 또 좋은 또 이제 코어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단 네, 시간이 네. 많이 걸린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아직 정해진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이제 막 그리고자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흥시 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정도로 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네.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심지어 필요하면 LH도 들어와야 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불확실성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될 정도로 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지 않을까. 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이제 물어본 요지가 뭐였냐면요. 이제 우리가 잠재성이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좀 괜찮은 지역이 서울 말고 경기 쪽에서는 접견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접경입니다. 저기 북한 근처가 아니라 네네네네. 접경 지역. 접경. 예.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밴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네네. 서울에 딱 붙어 있는 것들은 그렇죠. 다 이제 네네. 괜찮다. 근데 거기 가격이 조금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2차 밴드는 어떠냐고 제가 시흥에 대해서도 2차 밴드 중에 가격을 물어봤는데 네네.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 결론은.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조금 네네. 아쉬움이 있다. 네네. 라는 이제 의견들을 네. 좀 주셨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뭐 네.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하기에는 좀 그런데 북쪽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 남양주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남양주요? 보면은 이것도 2차 밴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남양주는 중간에 구리를 끼고 있잖아요. 네, 구리가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크지가 않죠. 않기 때문에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별내나 이런 쪽은 서울하고 직접 또 붙어 있죠. 네. 일부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하남과 거의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보다 조금 감이 좀 멀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그간의 이 행정처에서 굉장히 관리를 장기적으로 잘 해왔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남양주의 특징이 남양주 자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엄청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예. 경기도의 거의- 손가락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자체의 개발 제한 구역을 풀 수 있는 쿼터를 다 줬지 않습니까? 네. 그 쿼터를 줄 때에 이거를 이제 장기간 걸쳐서 어디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다 이제 지자체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가 그걸 한 번에 다 몰았어요.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어디를 개발을 하기로 했냐면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 쪽에 길쭉하게 개발을 했죠. 길쭉하게 개발한 게 이제 별내, 다산 개발 들어가게 되는 왕숙 1, 왕숙 2,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와부 있는 데가 어디죠? 와부요. 와부 있는데 그쪽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렬로 이렇게 이게 네. 저기 도시 구조상에 거점들을 다 일렬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풀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힘이 결국은 이제 거기 다 쏠린 거죠. 어떻게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서울에서부터 끌어올 수 있는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남양주 쪽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4호선 연장이라든지 네. 지금 뭐 진접 쪽으로. 예, 진접 쪽으로 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진접 쪽에 진즉이 들어갔죠. 네, 이제 진즉. 들어갔고 또 이 네네. 공학도가 농담을 하니까 아, 예, 조금 예. 어색하긴 한데 한 번씩은, 예, 예.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9호선 연장도 있고요. 예. 9호선 연장은 이제 가로 종으로 들어가고 이제 음. 가로 종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GTX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말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성비 또 이제 잠재력 측면에서 제일 높아질 부분이 왕숙 1 그리고 왕숙 2 이 규모 면에서나 그 규모를 받쳐주기 위한 교통 대책으로서의 이 교통 인프라가 앞으로 설치되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왕숙 1과 왕숙 2 특별히 이제 왕숙 2의 진관리가 있습니다. 진관리. 네. 뭐 특정 지역을 좀 언급해서 그렇긴 한데 진관리지만 이제 거기가 이제 도시 나중에 이제 왕숙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동으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진관동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 지역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인프라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일 많이 이제 쏠려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남양주 같은 경우는 뭐 평내 호평 이런 쪽이 지금 뭐 부도심으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너무 인프라가 약하죠. 서울과 그렇죠.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일단 가장 큰 장애물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 구리 접경 지역 위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남양주가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자연보전권역,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뭐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세 개가 싹 겹쳐져 있는 데가 또 남양주 워낙 크니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남양주가 큰 데인데 남양주를 제가 뭉뚱그려 얘기를 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권역을 조금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왕숙 주변이나 다산 쪽 그 주변 쪽이 조금은 그래도 접경 지역이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